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무브하고 카피, 그 다음에 어레이까지 했습니다. 그죠? 근데 어레이가 배열이 세 종류의 배열이 있었단 말이죠. 렉탱귤러 어레이하고 폴라 어레이하고. 오늘은 패스 어레이부터. 패스 어레이, 미러, 로테이트, 네, 로테이트까지요. 스케일까지 하면 다 하는 거니까 스케일까지 하면 다 할 것 같기도 하고, 로테이트 하나만 가지고도 좀 버거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로테이트만 가지고도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사실 로테이트 별거 없어요. 물체를 이렇게 회전시켜 줍니다. 이게 끝인데 여기서 응용을 할 수 있어요. 레퍼런스라는 기능으로 응용을 하게 되면 이제 어려워져요. 스케일에 레퍼런스 기능이 있어요. 참조 기능인데 참조 기능을 쓰면 어려워져요. 되게 고급 예제라고 보시면 되고, 로테이트의 레퍼런스나 스케일의 레퍼런스는 실무에서 많이 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경로 배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경로 배열이라고 하는 거, 경로, 패스 어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패스 어레이라고 해요. 패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로란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동차에 보면. 그죠? 요즘 이제 휴대폰이 많이 발달해서 내비게이션이 다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휴대폰에서,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경로를 검색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청에 가려고 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얘기해요? 경로를 검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네. 바로 그 경로가 패스입니다. 패스예요. 패스파인더, 경로를 찾아주는 사람. 이해되시나요? 안내자란 뜻이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라는 것은 길이란 뜻이에요. 내가 선택한 객체가 내가 지정한 길을 따라서 쭉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패스 어레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놔봤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크기는 대략 아무렇게나. 자, 근데 이렇게 경로를 만들었으면 이 경로가 하나로 다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로 다 이어지게 만드는 명령어 조인 명령어 실행해서 하나로 전부 다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조인 시켜 보시죠. 다 결합이 됐나요? 자, 끝에다가 원을 조그맣게 하나 그려봅시다. 서클. 이렇게요. 적당히. 제가 원하는 건 저 디귿자처럼 생긴 길을 따라서 저 원이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되기를 원해요. 자, 디스턴스, 거리를 대략 이렇게 재봅시다. 저는 한 300mm 간격이 적당할 것 같아요. 한 300mm나 400mm 간격으로 가면 적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측정을 해보시죠. 디스턴스죠. 이렇게 해서 거리를 이렇게 측정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략 얼마쯤인지 파악이 되겠죠. 여기 툴팁이 이렇게 뜰 거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측정을 해 보시죠. 디스턴스를 이럴 때 써요. 저는 400mm가 적당해요. 400mm 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다 다르겠죠. 그죠? 화면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 적당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레이. 자, 원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여기 패스가 나옵니다. 경로 지정해 주고요. 그러면 여기 간격이 나옵니다. 자, 저는 자동으로 390 찍혔네요. 400mm 간격으로 쭉 나열이 되어졌네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됐나요? 적당히 CAD가 알아서 적당히 맞춰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비트윈을 통해서, 간격을 통해서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 비트윈을 통해서 조절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아이템 비트윈 토탈 있죠? 비트윈을 통해서 간격을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레이 명령 아직 끄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시면은요.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바로 얘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바로 여기 메주어라고 써 있죠? 여기 눌러 보시면 디바이드하고 메주어 두 개가 나옵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죠. 디바이드하고 메주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디바이드는 등분이란 뜻이고 메주어는 길이란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0mm 간격으로 복제를 하고 싶습니다. 400mm라는 길이가 나왔죠. 이건 메주어입니다. 메주어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 끝까지 20개를 넣고 싶어요. 개수가 들어갔죠. 그럼 간격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자,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들이 피자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죠. 6조각 내주세요. 8조각 내주세요. 그럼 크기를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냥 개수만 아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디바이드가 바로 이렇게 개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6조각, 8조각, 그럼 크기는 캐드가 알아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바꿔보죠. 지금 기본이 메주어인데 디바이드로 바꿨습니다. 그럼 누가 활성화되냐면 여기는 아이템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20개로 바꿔보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20개로 바뀝니다. 근데 끝에서 끝까지 딱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메주어는 어떨까요? 400mm 간격으로, 그러니까 4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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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맨 끝에 짜투리가 남겠죠. 그죠? 그런데 디바이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20개 짜투리가 안 남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한번요. 디바이드는 등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로 시작부터 끝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똑같이 나누는 걸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메주어는 내가 지정한 간격,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간격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가면 짜투리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경로 배열입니다. 언제 쓸까요? 언제 쓸까요? 이 경로 배열이요, 여러분들 나중에 난간 작업할 때 써요. 난간 설계할 때. 난간이 이렇게 쭉 일자로 쭉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난간을 경로로 만들어 놓고, 난간은 300, 그리고 난간, 속에 난간 봉 있죠. 난간 봉은 300mm 간격이거든요. 그러니까 300mm 간격으로, 그럼 끝에 가서 짜투리 딱 떨어지겠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럴 때 써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플랜트를 설계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플랜트, 공장이요. 공장 설계를 할 거예요. 그러면 공장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컨베어 벨트입니다. 컨베어 벨트가 있고, 컨베어 벨트가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겠죠? 거기에 컨베어 벨트 사이에 롤러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야 이제 제품을 쭉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럼 롤러의 개수가 몇 개나 들어갈까요? 몇 미리 간격으로 놔야 될까요? 누가 따져줘요? 바로 여기서 따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패스 경로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있던 회사가 이런 설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사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 들어가기 입사 전 한참 전 얘기예요. 그 현대자동차에서 아니지 H자동차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공장을 이전하는데 자동차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가 일직선으로 쭉 가요. 그럼 설계자가 위에서 하고 밑에서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전에 처음에는. 근데 작업자의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업자는 서서 일하고 자동차가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설계를 하려니까 자동차의 위치를 전혀 파악을 못 하겠더래요. 도대체 얘가 공장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에서 그 회사로 연락이 왔어요. 너네 이런 거 개발한 다음에 이거 개발해 줄 수 있어?
그래서 개발해서 납품을 해줬어요. 그래서 경로를 이렇게 쭉 하고 밑에 자동차 이렇게 쭉 달려서 움직이는 그런 설계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납품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5천에 납품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별거 없었어요. 근데 오토데스크가 참 잘하는 게 뭐냐면 그거 딱 보고 이거 좋네. 그리고 바로 들어온 게 바로 경로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체들이 이거 괜찮은데 라고 이거 필요로 해서 개발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중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잽싸게 자기네 프로그램을 넣어놔요. 그런 거 되게 잘해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경로 배열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없었어요. 경로 배열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경로 배열이 들어와 앉아 있더라고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게 경로 배열입니다. 자, 그 다음 미러. 대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스플라인을 통해서 뭔가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플라인. 클릭.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좀 이상하죠? 자,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하나 그려놨어요. 그죠? 자, 얘를 대칭을 할 겁니다. 미러를 할 거예요. 미러는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거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미러는 의역하면 대칭이란 뜻이 됩니다. 거울하고 마주 본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좌우가 대칭이 돼서 보이죠. 네, 대칭입니다. 대칭. 이걸 어느 거랑 비교를 하시면 좋냐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스케치북 푹 찢어가지고 물감을 짜요. 그리고 스케치북을 절반 접습니다. 그리고 펼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개가 좌우가 딱 대칭된 상태로 물감이 묻어서 나오죠. 그게 미러예요. 그게 미러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스케치북을 이렇게 접느냐, 이렇게 접느냐, 접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죠? 스케치북을 접는 선이 중간에 있을지 혹은 한쪽으로 치우쳐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접는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선, 미러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미러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은 겁니다. 자, 미러. 객체를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엔터. 그러면 퍼스트 포인트 오브 미러라인. 대칭선의 첫 번째 점이요. 그 다음에 세컨드 포인트 오브 미러라인. 대칭선의 두 번째 점이요. 자, 두 개가 대칭됐나요? 근데 옵션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원본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본값은 no입니다. 물론 yes 할 수도 있어요. 대칭 복사가 있고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대칭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대칭 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지금 대칭 복사를 할 겁니다. 이때 no. 자, 대칭된 거 맞습니까? 자, 엘립스 근처점 오스냅 니어레스트를 쓴 겁니다. 서클 근처점. 자요. 나비 모습이 됐나요? 나비가 날개가 대칭인 거죠. 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미러. 자, 대칭 복사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라인. 이번엔 대각선으로 그려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미러.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다시요. 라인, 미러. 자, 맨 마지막에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원본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yes.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이동되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 대칭을 복사하고 원본을 지워버린 거죠. 근데 마치 우리 눈에는 이동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양한 각도로 대칭을 쭉 해보세요. 자, 과제물을 한번 보시죠. 맨 마지막 과제물. 이 과제물을 대칭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좌우가 대칭이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레이어부터 세팅을 해보죠. 자, 중심선 노란색, 다시 외형선 초록색, 로드 센터, LT 스케일 0.3, X라인 0도 90도, 가운데 원은 생략할 겁니다. 자, 서클 33.6 대략 여기 있고요. 옵셋 45mm, 옵셋 10mm, 다시 옵셋 84mm,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10mm. 자, 트림 자, 이렇게요.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X라인, 앵글 47도, 옵셋 10mm, 필렛, 다시 트림, 서클, 반지름 5mm. 자, 이 선이 위로 올라가야 되죠? 옵셋 106mm. 선 연장시키고요. 옵셋 10mm. 자, 옵셋 10mm. 트림. 다시 트림. 자, 선 정리됐고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71mm, 서클 반지름 10mm, 다시 서클 반지름 5mm, 옵셋 10mm,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옵셋 10mm. 트림. 그 다음 필렛. 나머지 트림. 확대해 보면 짜투리 남은 거 보일 거예요. 자, 옵셋 45mm,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반지름 10mm, 옵셋 10mm. 자, 딱 요만큼이죠? 자, 미러. 대칭점. 자요,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미러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테이트입니다. 선을 아무 방향이나 좋으니 대충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자, 로테이트는 내가 지정한 사물을 회전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 그러면 제일 먼저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선택했어요. 엔터. 그랬더니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만약에 제가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다 지정하면 0도가 여기가 되고요. 여기다 베이스 포인트를 지정하면 여기가 0도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저는 좌하단을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로테이션 앵글, 회전할 각도를 넣어주세요. 자, 180도. 절대각도 180도가 아니고 현재에서 180도를 더 돌아가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180도. 맞나요? 다시 봅니다. 90도, 90도. 이해되시나요? 현재 각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내가 지정한 각도만큼 더 회전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각도가 아니고 상대 각도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로테이트. 자, 로테이트. 어이구. 자, 로테이트. 기준점. 그 다음에 여기 옵션을 보면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카피고 하나는 레퍼런스입니다. 카피. 한번 눌러주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뭐 90도. 다시 로테이트 선택하고 카피 90도 선택하고 카피 90도.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지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 과제물을 그릴 거예요. X라인 0도 90도. 자, 옵셋 20mm, 옵셋 50mm, 옵셋 150mm. 자, 필렛. 자, 선택해서 레이어 바꾸고 옵셋 18, 트림. 자, 근데 아니 옵셋 10mm. 우리가 여지껏 이 두 개의 선을 지웠죠. 근데 로테이트는 달라요. 자, 여기가 0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10도. 다시요. 마이너스 10도. 필렛. 그리는 방법이 확 달라졌죠. 그죠?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옵셋을 하고 트림하고 필요 없는 건 지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옵셋 한 다음에 로테이트로 돌려버리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던 과제물들 중에 이런 과제물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런 과제물들.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제물이나 이런 과제물이나 그 다음에 또 보면 뭐 이런 과제물들 있죠. 이런 것들. 네, 다 로테이트를 쓸 수 있습니다. 어디 볼까요? 뭘 할까요? 자, 이 과제물을 한번 보시죠. 이 과제물입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자, 서클 반지름 32. 다시 서클 46.4. 옵셋 64. 옵셋 72. 서클 10.4. 옵셋 10.4. 필렛 자,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다시 서클 반지름 20. 자, 옵셋 20.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트림 필렛 반지름 32.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탄젠트로 다시 얘 아니죠.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가 여기서부터 51도죠. 그러니까 로테이트 카피 51도.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얼마예요? 49도죠. 로테이트 그리고 카피 49도. 어떤가요? 전에처럼 이거 51도, 100도 이렇게 안 했죠. 그냥 선 붙잡아서 로테이트, 로테이트. 자, 서클. 반지름 80. 다시 서클. 반지름 7.2. 다시 반지름 16. 자, 옵셋 7.2. 다시 옵셋 16.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으로 조금씩 끊어 봅시다. 나머지 필렛. 그리고 필렛 반지름 0. 나머진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리고 트림으로 서클 TTR 반지름 16. 자,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런 모양 됐나요? 자, 다시 볼까요? 이과제물이요. 이과제물 그릴 때 많이 어려웠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X라인 0도, 90도, 필렛, 옵셋 62. 자, 트림으로 끊고, 다시 옵셋 30, 옵셋 10. 자, 그 다음, 옵셋 39, 옵셋 41. 자, 서클 39, 다시 서클 22.5, 로테이트, 카피 65도. 자, 트림으로, 그 다음 필렛으로. 자, 똑같이 트림이죠? 그리고 필렛으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몇 도예요? 101도죠. 로테이트, 카피 101도.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몇 도예요? 37도죠. 로테이트, 카피 37도.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의 길이 10mm죠. 서클. 반지름 10mm. 자요. 요 끝점이 요 끝점으로 가면 되는 거죠. 이동하기. 필렛. 어떤가요? 제가 좌표 썼나요? 하나도 안 썼죠. 상대 좌표, 상대 극좌표 썼나요? 안 써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나중에 가면 쓸 일 없을 거예요. 나중에 가면 안 써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대 좌표, 상대 극좌표 많이 안 쓰는 이유가 바로 이 로테이트 때문에 그래요.
상대 좌표를 안 쓰는 이유는 옵셋과 트림을 써서 그래요. 옵셋, 트림, 필렛. 상대 극좌표를 안 쓰는 건 로테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로테이트하고 X라인의 앵글 값 때문에 상대 극좌표를 잘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복잡하게 각도 계산 안 해도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작업하면 되니까. 자, 두 개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로테이트의 레퍼런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엔 선을 딱 맞춰서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선이 30도예요. 제가 이렇게 30도로 선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30도에 맞춰서 선을 한번 그려보시죠. 자, 30도 선을 그렸습니다. 로테이트 선을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해주고 그럼 회전하죠. 여기 보시면 레퍼런스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레퍼런스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참고서란 뜻입니다. 참조하다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각도를 참조해서 새로운 각도로 입력하겠습니다. 이게 레퍼런스입니다. 지금 기존의 각도가 30도죠. 그러니까 자, 레퍼런스 클릭하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더 레퍼런스 앵글 이렇게 나와요. 참조할 만한 각도를 넣어주세요. 지금 내가 참조해야 할 각도가 몇 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30도니까 여기다가 30이라고 쓰고 엔터. 그러면 CAD가 다시 물어봅니다. 더 뉴 앵글. 새로운 각도는 몇 도인가요? 이때 이 각도는 절대 각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아까 봤던 로테이트는 다 상대 각도였죠. 현재에서 몇 도 더 돌아가세요. 현재에서 몇 도가 되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각도는 절대 각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60도. 60도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절대 각도 60도가 돼버린 거죠. 다시 볼까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현재 각도 60도 내가 넣을 각도 15도 그러면 이와 같이 15도로 딱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레퍼런스입니다. 이게 레퍼런스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제가 각도를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각도 없이요. 이게 현재 몇 도인지 몰라요. 이 선이 현재 몇 도인지 몰라요. 자, 보시면 이렇게 소수점이 쭉 찍혀 나올 거예요. 다섯 빼주고 각도는 자, 보시면은 이게 정확한 각도가 아니니까 이렇게 소수점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확한 각도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치수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가 나오지만 지금 두 자리 이하, 그러니까 세 자리 이부터는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잘 보세요. 로테이트. 자, 기준점을 클릭합니다. 기준점 여기에요. 자, 레퍼런스. 기준점과 반대점을 클릭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기준점을 먼저 클릭합니다. 그리고 반대점을 클릭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점 두 개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각도가 입력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점 두 개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각도가 입력이 돼요. 그래서 45도. 응? 다시. 자, 45도. 그러면 절대각도 45도가 돼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해보세요. 이거 없이 그냥 해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진짜 어려운 거 할게요. 자, 게시물 번호가 12번이요. 여기 png 파일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문서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된다면, 건물을 신축으로 짓게 된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서류들이 한 4, 5가지 정도가 돼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네, 대상지가 있죠? 네, 대상지가 있고 지목이 대지란 뜻입니다. 지목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대지도 있고, 대자라고 하는 건 대지예요. 천이라고 써 있는 건 하천이고요. 도라고 써 있으면 도로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몇 가지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이 나오네요. 274m².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7층 이하. 네, 7층 이하. 7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네. 7층 이하 그러면 7층을 포함하여, 그죠? 미만은 포함 안 하는 거죠. 네. 이상 이하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란 뜻이죠. 그러니까 7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외 군사시설 아니고, 농지 아니고, 산림 아니고, 쭉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번이 나옵니다. 88-6대라고 써 있죠? 대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88-12 도라고 써 있죠? 도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99-5 천이라고 돼 있죠? 하천. 여기가 도로예요. 여기 하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란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하천이 낮죠. 그러면 이렇게 빗면으로 생긴 비탈길이 있겠죠. 네. 여기 잡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99-4.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잡종지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비탈면이잖아요. 비탈면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선가 나무 가지치기를 했어요. 그럼 잠깐 모아놓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잠깐 모아놨다가 치우고 이럴 수 있는 곳을 잡종지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비탈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바로 여기예요. 물건지는 여기고요. 여기가 5번지, 4번지, 7번지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 지도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무엇이 빠졌을까요? 방위요. 동서남북을 표시하는 방위 표시가 빠졌습니다. 약속인 거죠. 여기가 북쪽입니다. 그럼 이쪽은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집은 잘 지으면,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이쪽이 동쪽이니까 동남향이 되겠군요. 여기다가 놓게 되면 서남향이군요. 서남향은 별로 안 좋으니까 건물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동남향으로
이렇게 지어져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자, 이해되셨나요? 또 하나가 빠졌어요. 축척이요. 축척은 다행히 여기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네, 서류는 A4 사이즈예요. A4 사이즈 기준 500분의 1 도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도면 이해되셨나요? 이 서류 이해되셨죠? 자요. 누른 다음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PNG 파일로 해서 저장해 보시죠. 파일 탐색기도 띄우시고요. 여기 있네요.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윈도우의 기본 단축키. 파일 탐색기가 키보드에 윈도우 키 있죠. 윈도우 키하고 알파벳 2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윈도우 키가 바로 파일 탐색기가 바로 실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부터는 단축키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작업 속도가 빨라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자, 이미지를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여기서 드랍.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드래그 앤 드랍이라는 건 뭐예요? 드래그했어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쭉 이동하는 걸 드래그라고 하죠. 드랍이라는 건 뭐예요? 이 왼쪽 버튼을 떼는 걸 드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AD 파일 위에다 놓고 다시요. 이렇게 드래그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CAD 위로 올라왔죠. 이때 드랍. 그러면 CAD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인서션 포인트. 이 이미지의 삽입점입니다. 절대좌표 0,0이에요. 그냥 엔터. 그 다음 스케일 팩터 엔터. 그 다음 로테이션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해야 됩니다. 왜냐면 배경이 흰색이에요. 배경이 흰색이라 커서도 흰색이고 배경도 흰색이에요. 커서의 움직임이 눈에 안 띄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라인. 그 다음에 확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 있네요. 보이시나요? 커서 여기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잘 찾아보세요. 일단 스크린을 집중해서 봅니다. 자요. 여기네요. 자, 라인의 색상을 다르게 하니까 조금 보이는 거 보이시죠? 최대한 확대를 해서 선에 중간을 물려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사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는 의미 없어요. 여기는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누가 오브젝트냐면 여기가 오브젝트예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델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이해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선들 마감해야죠. 자, 필렛. 자, 이렇게 마감하시고 얘 잠깐 냅두세요. 그 다음에 우린 여기다가 뭘 표시해야 돼요? 방위각을 표시해야 돼요. 자, 서클 반지름 10mm. 자, 쿼드란트 오스냅을 체크합니다. 자, 이렇게요.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다시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쿼드란트 포인트에서 라인을 긋습니다.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해서 쿼드란트로. 다시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자, 방향 표시 됐나요? 옵셋 5mm. 5mm 너무 클까요? 2.5mm. 필렛. 자요. 됐나요? 방위 표시하기. 여기다가 N자만 하나 써놓으면 돼요. 북쪽이란 뜻이죠. 이해되셨나요? 여기다가 조금 더 하자면 이런 걸 해야 돼요. 해치. 이렇게 놔야 비로소 방위각 표시가 끝나요. 해치는 안 하셔도 좋아요. 나중에 다시 배울 테니까 안 하셔도 좋아요. 이건 안 하셔도 좋지만 이런 모습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다시 볼까요? 서클 반지름 10mm. 이번엔 각도를 15도로 놓겠습니다. 자, 라인. 자, 15도마다 이렇게 하나씩 선을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필렛, 다시 라인, 다시 필렛, 선 연장하고요. 다시 필렛, 다시 필렛, 다시 필렛. 자,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이거 선이 복잡하네요. 네. 이런 모습으로요. 역시 마찬가지로 해칭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으로 여기 하나 잘못 들어간데 이런. 다시 해치. 어디 오픈됐다고 나오네? 여기는 아닌데 뭔가 여기 선이 같이 지워졌나 보네요. 해치. 네, 여긴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왼쪽에 있는 건 좀 복잡한 모양이죠. 오른쪽에 있는 건 노멀한 거고, 근데 이런 모양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해요. 간단하게
이렇게 동서남북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항상 이 위에다가 이렇게 N자를 써 놓으셔야 돼요. N자는 북쪽이란 뜻입니다. 북쪽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동하기.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도면이 이렇게 삐딱해서는 우리가 작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평하게 맞춰야 돼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클릭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선이 0도가 돼야 되는데 각도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레퍼런스를 쓰는 겁니다. 레퍼런스 원점, 반대점, 그 다음에 절대각도 0도, 엔터. 네, 그러면 여기가 북쪽입니다 라고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 도면으로 그린 겁니다. 캐드에서 도면으로 그려서 여기 평면도 보이시나요? 얘가 배치도입니다. 여기 방위각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내면 돼요. 저 방위각 표시를 찾아내는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이버나 다음 가면 지도 있죠. 네, 지도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뽑아가지고 방위각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서류 아니더라도 요즘은 서비스가 잘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동서남북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여기 없네. 참고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는 일조권 있죠. 일조권. 일조권이라는 게 뭐예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근데 이게 법이 참 재밌는 게 정북쪽으로 해요. 이웃한 집과가 아니고 북쪽으로. 일조권 분쟁이 발생하면 이쪽으로 발생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일조권 분쟁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기는 일조권을 좀 피해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